그 이유는 23년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적 간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녀분들까지 오늘은 온 가족을 위한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로 간병인 보험 가입 문의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다른 곳에 비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긴 하나 봅니다. 하하하하. 보험사이다. 50대부터는 간병인 보험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이 간병인 보험을 문의를 주실 때는 다들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다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건 괜찮다고들 하세요. 근데 이게 나 때문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돼서 가입을 하려고 하십니다. 반대로 자녀분들이 부모님 간병보험을 대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보통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들 키우기도 버거운데 부모님께서 간병인을 만약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진짜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 간병인 보험 때문에 자녀분들도 가입 문의를 주십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보험은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보험사에다도 부모님 간병인 보험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간병비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부담하는 것보다는 간병인 보험을 대신 내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요즘 많이 가입 중인 별표 보험사의 간병인 보험 설계안입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어떤 병원이든 입원 후에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간병비를 하루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요양병원은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요즘 간병비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의 보장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입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5만원 항목입니다. 여러분, 화폐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물가는 점점 오르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만원이란 돈이 사실상 10년, 20년 뒤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간병도움 인력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여러분, 간병인 보험의 핵심 보장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요양병원이 중요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 간병인 사용에 대한 요양병원 일당 5만원은 20년, 30년이 지나도 5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간병인 비용도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간병인 보험을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존 간병보험과 비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내용을 반영한 첫 번째 초보자를 위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 무엇인지, 체증형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핵심 개념 정리를 정말 쉽게 알려드리고 나서, 두 번째, 어느 정도 간병보험을 이해하고 있는 중급자분들을 위한 요양병원 보장에 집중해서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가입하는 특별한 꿀팁까지, 이렇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간병보험의 핵심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간병인 사용보험은 크게 기본형과 체증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기본형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정해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형이 아니죠. 바로 체증형 보장입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7, 80대 할머님, 할아버님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체증형이란 보장 금액이 점점 증가한다 혹은 커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가입 시점 이후에 보장 금액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증형 보험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둘 중에 본인에게 맞는 걸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납입 완료 후에 보장 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완납 후 2배형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5만원을 가입했다면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년 뒤에는 한 번에 보장 금액이 1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50세 여성이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을 5만원을 가입했다면 20년 뒤인 70세가 되는 시점에 보장 금액이 10만원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5년마다 보장 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5만원으로 가입하고 나면 5년 후에는 보장 금액이 120%로 증가하면서 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150% 증가해서 75,000원, 15년 후에는 180% 증가하면서 9만원, 완납 시점인 20년 시점이 되면 총 10만원으로 이 완납 후 2배형처럼 어찌됐든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입 금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무조건 체증형이 정답이다 라고 단정 짓지는 마세요. 더욱 중요한 건 가입자분들의 연령이나 납입 여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기 쉽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처음 들어보실 텐데, 체증형 간병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교표는 주요 보험사들의 간병인 보험 탑3 상품들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A사는 납입 완료 후 2배형 체증형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B사는 5년 시점 120%, 10년 시점 150%까지는 C회사랑 동일한데 15년 시점은 체증이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20년 시점이 왔을 때 보장 금액이 2배로 체증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당연히 무조건 체증형을 가입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증형 보험도 단점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험료가 기본형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체증형을 2, 3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험사이다 카카오톡 채널로 간병인 보험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어머님의 간병인 보험이 보험료가 좀 과한 것 같아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던 사례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연세 있으신 우리 어머님의 간병보험이 7만원이 넘어서 보험료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지인 설계사분께 제안받은 보험이 체증형이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쌌는데 분명 체증형을 가입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정 나이나 성별, 기존의 병원 이력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렇다면 보험료를 부담 없이 가입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만원대로 부모님의 간병보험을 제안받은 분께도 이 방법대로 도움을 드렸었고, 월 보험료는 한 3, 4만원대로 낮춰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간병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특별한 꿀팁 지금부터 대방출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요양병원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없을 때 아쉬운 거 말고 없으면 안 되는 것부터 집중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증형 간병보험을 준비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 병실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간병보험을 구성했을 때 60세 여성 기준 월 54,045원이면 보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높으면 오히려 이럴 때는 일반 병원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요양병원에 집중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일당을 5만원까지만 설정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요양병원이 장기간 길게 입원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욱 중요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셔서 가성비 있게 간병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럴 때는
다른 보장보다는 요양병원에 집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양병원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기존의 체증형 간병인 보험 54,045원의 보험료에서 요양병원 보장은 그대로 살리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실에서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5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월 보험료는 33,969원으로 약 2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장 금액은 체증형으로 계속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은 체증형으로 그리고 금액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나머지 보장들은 5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너무 상심해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의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5만원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5만원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재정 상황에 모든 보장을 다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이 보험사이다가 아니죠.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간병보험 문의를 주시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보험사이다님 사설 간병인 말고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얼마 전 2024년 11월 28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간병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병 서비스 사용 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보험이 약관이 일부 미흡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관상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잖아요. 약관에서 간병인의 정의를 보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기재가 된 약관은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간병인의 정의에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별로 상의하거나 이렇게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증빙 서류로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근무 일지, 간호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족 간병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간병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가족 간병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증빙을 해야 하는 서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비교를 하시는데 만약 나는 보험료만 비교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지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받아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이 두 가지 약관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현재 간병보험의 주요 보험사들을 모두 비교해봤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나 후유증과 같은 것들로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험을 준비하시던 약관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약관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가입해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약관을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검토하고 확인하고 가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을 이 보험사이다처럼 꼼꼼하게 비교 분석 후에 보험을 만들어드리는 전문가가 내 담당자인지 아닌지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구성하실 때 간병비가 아니라 그냥 입원비 특약 있죠. 입원비 특약에 대한 보장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데 일반적인 질병 입원 일당은 보장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설계안을 보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과 2, 3인실 입원 일당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하더라도 모든 보장이 3,480원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상급 병실로 갈수록 자기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값비싼 입원 일당 특약보다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인실, 2인실, 3인실 보장을 함께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사에다가 생각하는 보험의 본질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 가족들을 의료비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비 마련 재원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의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간병보험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I 시민으로부터 wake up to a 1년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ps